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제일일렉트릭 기업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에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된 회사죠. 스마트 배전기 쪽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기업으로 좀 변신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제일일렉트릭의 핵심 사업,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 또 AI 스마트 케어, 이 세 가지 축의 잠재력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역시 그 기존에 아주 탄탄한 기반이 있잖아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든지 또 미국 이튼하고 굉장히 오래 협력해 왔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어떻게 새로운 이 고성장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성을 미래 성장으로 잘 연결시키는 전략이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핵심 사업부터 좀 볼까요? 국내 스마트 배선기구, 그리고 분전반 시장에서 점유율이 25%래요. 1위! 와, 이건 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다만 아시겠지만 국내 건설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변동성은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이튼과의 독점 공급 계약, 이걸로 좀 상쇄하려는 것 같아요. PCB 조립품이라고 인쇄 회로기판 부품 같은 건데 이게 1988년부터 이어진 관계라니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30년이 넘었죠. 이 이튼과의 관계는 그냥 매출처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일렉트릭의 기술력이 까다로운 그 글로벌 기준을 맞춘다는 검증된 증거 같은 거죠. 매년 우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신사업할 때 투자자들이 보기엔 리스크를 좀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북미 쪽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진짜 성장 동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가 AI와 IoT 기반 스마트 홈. 이거 그냥 스위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음성 인식, 풀터치, AI 스위치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20%가 넘는다니까 이건 뭐 놓칠 수 없는 기회겠네요. 네, 이게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만 납품하던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려는 시도죠. 제품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그 CC30 혁신팀이라고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기술 혁신이랑 비용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동력. 전기차 충전 사업인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다른 대기업들처럼 막 급속 충전기 이런 데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라는 좀 틈새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기존 콘센트 자리에 그냥 교체해서 설치할 수 있다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겠는데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스타코프라는 회사랑 협력하고 또 기존의 건설사들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 활용하고 정부 정책하고도 연결하고요. 뭐 신축 아파트는 설치 의무화되고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경쟁이 막 치열한 곳은 피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거, 배선기구 기술이랑 건설사 영업망, 이걸 딱 활용해서 진입장벽을 낮춘 거죠.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중심의 완속 충전 시장은 설치 편의성하고 비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겁니다. 다만 뭐 기존 설비랑 얼마나 잘 맞는지, 또 사용자가 쓰기 편한지 이런 건 계속 풀어야 할 숙제겠죠. 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축입니다. AI 스마트 케어 시스템. 이건 딱 봐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좀 먼 미래를 보는 먹거리 같은데요. 수면 분석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와, 이거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네요. 네, 그렇죠. 천장에 센서 달아서 비접촉식으로 생체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AI가 분석한다.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허들이 꽤 높죠. 근데 정부의 도약 점프와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게 초기 기술 개발이나 시장 검증 단계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스마트홈 기술을 헬스케어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혁신적이에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규제 승인 같은 과제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큽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핵심 사업은 탄탄하게 지키면서 다각화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는군요. 재무 전망도 보니까 2024년, 2025년에 매출이랑 이익이 꽤 성장할 걸로 예상되네요. 특히 2025년 예상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0.6배라고 나와요. 이게 동종 업계나 코스닥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분석이 있던데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좀 주목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평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저평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시장이 아직 이 신사업들이 정말 성공할지 또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지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안정성은 다들 인정하는데 신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약간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스마트홈이나 전기차 충전, 스마트 케어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기업 가치는 충분히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제일일렉트릭은 아주 견고한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 AI 스마트 케어라는 세 개의 성장 기둥을 세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현재랑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를 동시에 가져가려는 아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일일렉트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 스마트 케어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집안의 AI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해서 그날 컨디션에 맞게 전기차 충전량을 알아서 조절해주거나 아니면 실내 환경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요. 이 기술들이 만들어낼 시너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앞으로 제일일렉트릭을 지켜보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